그림자들의 논쟁. 깊은 밤 세상 모든 것이 잠들고 오직 달과 별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나그네가 외딴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둠을 가르는 작은 등불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불빛은 그의 앞에 길고 검은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림자는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나그네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하며 그의 유일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한 나그네가 자신의 그림자와 죽은 자의 그림자 사이에 벌어진 기이하고도 소름 끼치는 논쟁을 목격하게 되는 삶과 죽음의 본질에 대한 가장 깊은 우화입니다. 나그네의 그림자는 그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먼저 앞으로 나아가 길을 살폈고 그가 멈추면 함께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빛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의 증거이자 생명의 온기를 가진 본체로부터 뻗어나온 존재의 증명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자신의 앞에 놓인 검은 형상을 보며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빛과 함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나그네는 길 한복판에 쓰러져 있는 싸늘한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이미 생명이 떠난 지 오래된 듯 시신은 미동도 없이 차가운 방공기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죽은 자를 위해 짧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등불이 흔들리며 그의 그림자와 함께 싸늘하게 누워있는 시신의 그림자를 동시에 길 위에 그려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신의 그림자가 마치 생명을 얻은 것처럼 스르르 일어나더니 나그네의 그림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고 공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앞장서겠다. 나그네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림자들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그네의 살아있는 그림자는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너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의 흔적일 뿐이다. 나는 살아 움직이는 따뜻한 몸에서 나온 존재이니 마땅히 내가 앞장서야 한다. 생명이 없는 그림자가 어찌 살아있는 그림자를 이끌려 하는가? 그러자 시신의 그림자는 조용히 하지만 더 섬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야말로 덧없는 존재일 뿐이다. 너의 주인인 저 나그네가 등불을 끄거나 내일 아침 해가 떠서 빛의 방향이 바뀌면 너는 사라지거나 다른 모습으로 변하겠지. 너는 순간에만 존재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 나의 주인인 저 시신은 이제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땅의 일부가 되었고 나는 그 영원함으로부터 태어난 그림자다. 그러므로 덧없는 너보다 영원한 내가 앞서는 것이 마땅하다. 두 그림자의 논쟁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역동성을, 다른 하나는 죽음의 영원성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나그네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자신의 일부인 그림자가 벌이는 초현실적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두 그림자는 그들의 논쟁을 판결해 줄 자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인간의 법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땅속 깊은 곳, 오직 그림자들과 밤의 영혼들만이 모여 심판을 내린다는 그림자들의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나그네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그림자를 따라 그 기이한 법정으로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온통 검은 형상들로 가득했습니다. 판사도 배심원도 증인도 모두 형태없는 그림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언어가 아닌 스산한 바람소리와 같은 그들만의 언어로 두 그림자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나그네는 그곳에서 인간 세상의 모든 가치와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듯한 침묵 끝에 그림자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생명은 덧없고 죽음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의 그림자가 덧없는 것의 그림자보다 앞서는 것이 마땅하다. 판결이 내려지자 시신의 그림자는 승리한 듯 의기양양하게 나그네의 그림자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그림자는 패배하여 힘없이 그 뒤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 나그네는 자신의 존재의 일부를 송두리째 빼앗긴 듯한 극심한 공포와 상실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기이하고 난해한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탈무드의 현자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 겹이 깊은 상징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육체와 영혼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우리의 영혼 또는 정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의 그림자는 그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를 의미합니다. 시신은 영혼이 떠나버린 순수한 물질 혹은 세속적 욕망 그 자체입니다. 시신의 그림자, 즉 물질의 유혹이 살아있는 육체 그림자를 이끌게 될 때 우리의 영혼 나그네는 공포에 빠지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영혼의 뜻을 따르지 않고 썩어 없어질 물질적 욕망의 노예가 되는 순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삶의 과정과 죽음 이후의 흔적에 대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그네의 그림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행하는 수많은 선택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빛의 방향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며 역동적이고 유연합니다. 반면 시신의 그림자는 한 사람이 죽은 뒤에 남겨진 고정된 평판 혹은 지워지지 않는 과오를 상징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행하는 선한 행동들이 한 번 저지른 치명적인 과오의 그늘에 가려져 힘을 잃게 되는 비극을 이 우화는 보여줍니다. 죽은 자의 그림자가 산 자의 그림자를 이끄는 것은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끔찍한 상황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현대 심리학, 특히 칼 융의 그림자 개념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억압해온 우리 내면의 어두운 부분, 즉 그림자 자아가 있습니다. 이야기 속 나그네는 자신의 그림자를 자신의 일부이자 동반자로 여기며 길을 갑니다. 하지만 시신의 그림자, 즉 완전히 외면하고 싶었던 죽음과 어둠의 그림자를 만나자 자신의 통제력을 상실하고 그 어둠에 이끌려가게 됩니다. 이는 우리 내면의 어두운 부분을 직면하고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어둠의 삶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깊은 심리적 통찰을 줍니다. 결국 나그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탈무드는 그 뒷이야기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각자가 이 공포스러운 상황에 놓인 나그네가 되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과연 누구인지, 나의 살아있는 그림자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나를 잠식해버린 죽은 자의 그림자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할 뿐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등불은 무엇이며 당신의 그림자는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습니까? 오늘 그림자들의 논쟁 이야기는 조금 어렵고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삶의 가장 깊은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 바로 탈무드 지혜의 진정한 매력일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이끄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남기고 싶은 그림자는 어떤 모양인지 댓글을 통해 당신의 깊이 있는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앞으로도 이러한 지혜의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영상에 지혜가 필요할 것 같은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추천하고 공유하여 선한 영향력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